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지금은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 도쿄 K짱을 검색하시면 공포를 라이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한 사건은 일본의 치바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베트남 국적의 9살 난 여자아이가 발가벗겨진 채 살해된 사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2017년 3월 26일 오전 7시쯤 일본 치바현 북서부 아비코시에 있는 키타니타 배수로 옆 이 풀숲에서 9살 정도로 추정되는 알몸 상태의 여자아이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옷이 하나도 걸쳐있지 않은 상태였대요. 자, 처음 발견한 건 낚시를 하러 왔던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은 발가벗겨진 채 죽어있는 여자아이를 보고 얼른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리고 그 신고를 받고 바로 경찰은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옷과 신발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죽어있는 아이가 있었고 소지품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시체에는요, 목이 졸려서 살해당한 흔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목에 졸린 상처를 보고 이제 경찰들은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면 뭐냐, 이게 타살이다 이거지. 자, 이 소녀의 이름은 레티냐트린이라는 소녀였어요. 당시 나이 9살이었죠. 자, 아침 9시에 아빠에게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섭니다. 어김없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섰고, 아빠는 그래 잘 다녀오렴 이라면서 아이를 보냈어요. 당시 엄마와 다른 아이는 베트남에 가 있는 상태였대요. 자, 딸의 배웅을 하고 나서 아빠도 회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린짱은 사라지죠. 자, 시간이 돼도 학교에 오지 않자 린짱의 담임 선생님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등교하지 않는 린짱은 사체로 발견되죠. 자, 그래서 학교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연 기자회견의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37分に、担任が、父親の携帯に今日は欠席ですかという連絡を入れました。 아침 8시 37분쯤에 린짱의 담임 선생님께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님, 오늘 린짱 결석인가요? 라고 확인 전화를 하죠. それで、お父さんの方からは、いや、家は出てるという連絡を受けました。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아니요, 일단 집에서는 나갔는데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분명히 아빠는 학교에 갔다고 하니까 린짱이 집에서 나간 건 확실한데 그럼 혹시 린짱이 집에 뭘 두고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나?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담임 선생님은 등교 시간이 다 돼도 오지 않자 린짱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9時頃なんですけれども、担任の先生より、
家には誰もいない。 자, 9시 정도에 담임 선생님의 말씀으로 인하면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말을 했대요. 家は戸締まりがされて鍵がかかっている。 문은 다 닫혀 있었고 그리고 문이 잠겨 있었대요. 雨戸も閉まっているという報告がありました。 창문도 다 닫혀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담임 선생님이 집까지 갔는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럼 이 아이가 대체 어디 가는 걸까? 저 너무 걱정이 된 선생님은 다시 아버님께 전화를 합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집에도 아무도 없는데 린짱이 아직도 학교에 오질 않네요. 자,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아버지는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사실 이게 있었습니다. 바로 CCTV예요. 린짱의 집에는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바로 CCTV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CCTV 속에 찍힌 영상을 저와 함께 보시죠. さんと私と、ですね、防犯カメラを見ましたら 아버지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랑 함께 보안 카메라를 봤습니다만 間違いなく、本人が黄色い帽子をかぶり赤いランドセルを背負って自宅の玄関を出てるのが映っておりました。 틀림없이 아이가 노란색 모자를 쓰고 빨간 란도셀, 그러니까 빨간 책가방을 메고 자택에서 나가는 게 확실히 찍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실제로 찍힌 CCTV에 찍힌 우리 린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등굣길에 나설 때 분홍색 바지를 입고 빨간 책가방을 메고 노란색 어린이용 모자를 쓴 상태에서 분명 집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학교로 가는 린짱의 모습만이 찍혔을 뿐이지 사실 집으로 다시 들어온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 9살짜리 린짱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자, 바로 이 지도가 린짱의 자택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자, 린짱의 자택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9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걸음으로 걸었을 때는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그런데 린짱의 자택에서 600m 정도의 거리에 갔을 때 이게 뭐냐면 그 외에 우리 어릴 때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골목 같은데 어린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잘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렇게 뭐 팻말 들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건너 아직 안 돼 이런 거 있었잖아. 일본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으로 인하면 그날 린짱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린짱은 집을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그런데 아침 8시에 주택가 근처 이게 과연 납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가 인터뷰한 영상을 저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ここからすぐ先に踏切が見えますけど、そこまでの間っていうのは連れ去りなり拉致なりそういうことが考えづらいなっていう気はしま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앞에 건널목이 보입니다만 이 건널목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 옆에 주택가가 되게 많잖아요. 뭐 지금 전철 타는 데도 있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안에 끌고 가다든지 아니면 납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주택가 아침 8시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학교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를 배웅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을 거고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납치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끌고 간다거나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경찰분이 자리를 옮겨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 지도부터 보실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 여기가 린짱의 집이야. 근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밭 같은 게 막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그치? 저쪽에 보면은 여기로 간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실게요. 住宅がまだ閑散としている状態、でまして果樹園があって人の目が目につきにくい場所、ということで可能性はあると思います。住宅がまだ閑散として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택가인데 이 굉장히 환산한 상태인 거야. 그런데 과수원이 있고 사람들 눈에 띄기 어려운 장소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바로 이곳에서 린짱이 납치돼서 끌려갔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경찰분이 이렇게 여기가 아마 이렇게 좀 납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는 무슨 공사장 같은 게 있고요. 과수 밭이 있고 주택가가 거의 없고 한산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아마 납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사건 장소는 자택과 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JR 철도역이 2km 정도가량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국도가 지나가고 있었으며, 대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주거 지역이 산재에 있었어요. 그리고 논밭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가끔 산보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간간히 이제 오가기는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한적한 곳이었죠. 그럼 이런 장소를 안다는 건 범인이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면 이미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혹시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녀가 인터뷰를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소녀는 린짱이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어느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였어. 그런데 사건 3개월 전에 이상한 사람한테 쫓긴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함께 보시죠. 学校の梨絵のための細い道を奥に行ったところはなんかよく不審者とか出るって。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근처에 있는 그 나시엔이, 나시가 배나무거든요. 근데 근처에 과수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배나무를 심는 그런 과수원 같아. 근데 과수원에 있는 그런 그 근처에 있는 그 좁은 길이 그 구석의 끝에 가면은 가끔씩 수상한 사람이 나오기도 했대요. 歩いてたら後ろからずっとついてきてるなと思ってて走って急に走ってきたからダッシュ逃げた.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뒤에서 계속 같이 걷고 있는 게 느껴졌대.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달려오더래. 그 자기도 무서워서 달려서 자기도 도망갔어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고알. 야, 생각을 해봐봐. 나는 어른이란 말이야. 나는 어른인데 밤에 누군가가 나를 막 쫓아온다고 해도 어른인 나도 무서운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배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과수원 그 또 좁은 골목길에 끝에서 갑자기 수상이 툭 튀어나와.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쫓아와.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뛰어서 나한테 막 달려와. 그럼 어른인 나도 엄청 무서운데 이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했었다라고 진술을 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꼬마애 뿐만이 아니었어. 이 동네에는 사실 몇 번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차가 목격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이 주민들의 다른 인터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刃物で追っかけられたりとか、あと女の子がね追いかけられたっていうことをよく何回も聞いてます。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은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여자아이가 막 쫓김을 당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분의 인터뷰를 함께 해보시죠. さらにその男の人、子供の頭、二人ボール遊びしてる人を蹴飛ばして逃げちゃったのよ。 자, 이분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어떤 남자아이 2명이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떤 남자가 막 나타나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왜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뭘 할 수가 있겠어. 그 사람이 딱히 이상한 짓을 예를 어떻게 죽였다든지 납치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신고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괜히 신고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신고를 못 하고 그 수상한 사람이 맨날 나온 것도 아니고 가끔 그렇고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직접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신고를 할 생각을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린짱의 시체를 발견했을 당시에는요, 몸에 사후 경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사후 경직이란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는 거를 사후 경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일본 언론 매체에서 예전에 검시관으로 있었던 어떤 한 법의관 분께 연락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죽은 지 얼마 된 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검시관 그 분이 법의관님께서 얘기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硬直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発見による数時間前に死んだという一般的な考えられますね。 만약에 몸의 일부가 경직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발견되었을 당시보다 아마 수시간 전에 살해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몸의 일부가. 그런데 全身だと20時間以上は経ってい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よ。 자, 그런데 만약에 전신의 사후 경직이 시작된 거라면 사후 20시간 이상 정도는 지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법의관님께서 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경직되었으면 수직항 정도 전에 이미 죽은 거고 전신이라면 아마 20시간 이상 정도는 지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경찰들은 처음부터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잡고 있었어. 자, 이곳에서 이제 린짱이 발견이 됐어. 그리고 나서 100여 명의 경찰들이 수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발견된 이 현장 부근에는 다툼이나 반항의 흔적이 없었어. 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랬으면 풀숲이 약간 좀 짓눌린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대. 그 대신에 목이 졸린 그 상처와 그 두 손목이 강하게 눌린 자국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마 다른 곳에서 린 양을 납치하고 나서 그리고 죽인 거야.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미 자기가 알고 있던 이런 외진 곳을 찾아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등굣길을 지키고 있던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린짱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사이에서 린짱이 납치된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자, 사망 시점은 실종 당일로부터 이튿날 후로 추정이 됩니다. 린짱의 사체가 발견된 건 일요일 오전 6시 45분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린짱은 그 수시간 전에 죽어 있었던 거죠. 자,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야. 혼자 학교를 다니는 걸. 그런데 이 사건만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게 린짱이 맨날 같이 다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가고 나서 언제나 혼자 등교를 했대요. 자, 수사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린짱은 납치된 곳에서 바로 살해를 당한 건 아니다. 일단 어디로 끌려가고 나서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버려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린짱의 사체가 발견된 이 장소에 어느 기자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영상을 찍었는데 얼마나 한산한 곳인지 그 영상 여러분과 저와 함께 보실게요. 夜になりました。遺棄現場近くには街灯はありません。照明を消しますと辺りは真っ暗です。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장소에 왔어. 근데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합니다.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조명을 끈 게 바로 이런 영상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이 마크라데스라고 해. 깜깜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시체를 버린다고 했을 때 사람도 다니지 않고 조용하고 밤이 지면 해가 지면 이렇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시체를 유기하기에 너무 완벽한 장소였던 거예요. 자, 조명을 켰을 때, 조명을 껐을 때 다시 한번 보시죠. ますと辺りは真っ暗です。 깜깜하죠. 사체로 발견된 피해자 우리 린짱. 우리 린짱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베트남 국적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였어요. 자, IT 관련 일을 하던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에 3살 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죠. 자, 피해자인 린짱은 24일 오전 8시경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 종업식을 가기 위해서 혼자 집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 갈 줄 알았던 린짱이 등교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등교하지 않았어. 그리고 등교가 확인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종이 되어서 아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자, 경찰이 탐문한 결과 린짱이 집에서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150m 정도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수상한 남성이 린짱을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 근처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27일 우리 린짱이 메고 있었던 빨간색 란도셀 학교 가방이 버려진 채 발견돼요. 그리고 28일에는 린짱이 입고 있었던 옷으로 보이는 이 옷가지들이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자, 경찰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 공개해버려. 언론, 매체, 신문, 잡지, 텔레비 다 공개해. 그리고 나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죠. 자, 우리의 귀여운 린짱들 되게 예뻐. 그리고 저희 린짱이 이렇게 실제 살아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린짱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의 린짱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학교 선생님, 그리고 린짱의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서 린짱을 자주 봤던 사람들이 린짱이 어떤 아이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함께 해보시죠. 学校がまあ好きな子供でした。まあ友達と仲良く過ごしていた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학교가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사이도 굉장히 좋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린짱의 친구가 린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素直で明るくて元気で優しくて真面目な子でした。 순수하고 밝고 항상 활기차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성실한 그런 아이였어요. 라고 친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은 린짱을 자주 봤던 이웃 주민의 인터뷰입니다. しっかりしてます。賢いですよ。 똑똑하고 얼마나 영리한 애였는데요. 可愛いし。 귀엽고 예쁘고요. 信じられないの、りんちゃんがそんな知らない人の車に乗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絶対ないですから。 믿을 수가 없어요. 린짱은 모르는 사람 차에 타고 그런 거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일 절대 없다니까요. 이게 제타이나이 데스라는 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린짱은 너무 똑똑하고 영리하고 착하고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순수하고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대. 다 너무 린짱이 착한 아이였다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 린짱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죽었을까요? 왜 발가벗겨진 채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그러던 중에 범인이 체포됩니다.